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정부의 12.16 대책 이후에 서울의 소형 아파트 값이 중대형 아파트보다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3.3제곱미터당 2,923만 원으로 지난해 12월보다 3.6% 상승했는데요.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중대형 아파트가 1.4% 오른 것과 비교했을 때 2.6배 상승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에 지친 실수요자들 그리고 대출 규제로 고가 아파트 매입이 어려워진 투자자들이 조금 더 저렴하고 대출이 쉬운 소형 아파트 쪽으로 몰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알찬 정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시그널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이슈 짚어드리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세테크에 대해서, 특히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달라지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준비된 이슈 시그널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관련 규정이 복잡한 데다 감면 혜택 규정이 자주 바뀌어 주택을 팔 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관련 규정을 숙지해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세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인해 개정된 세법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 더욱 까다로워졌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새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2년 이내에서 1년으로 축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6월 31일까지 조정 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이전에는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됐으나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 혜택을 준다는 방침입니다. 복잡하지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양도소득세.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양도소득세에 대해 더욱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재테크에 있어서 취득 단계, 그리고 보유 단계, 처분 단계 3단계로 나눠질 텐데요. 저는 중요시하는 게 매수 시점, 취득 단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처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재테크에 성패가 걸린다라고 좀 인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세금의 세목들이 있지만
특히 부동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기존에 제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몇 번 거론한 적이 있지만 이 내용은 지금 처음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것 같아요. 자, 양도소득 세율이 2021년부터 특히 주택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의 세율이 현행 20년도까지 현행 세율에서 개선, 변경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내용에 있어서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해당 사항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갑자기 집을 팔아야 되거나 이사를 가서 내 집을 처분했을 때 세율이 변경되는 부분 자체를 알고 계셔야지 제가 볼 때는 어떤 세테크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 기존에 보시면 분양권과 조합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현행 세율을 보면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의 50% 양도차익의 세율을 매기고요. 2년 미만 같은 경우에는 40% 그리고 2년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 세율입니다. 기본 세율은 6%부터 42%의 구간별로 나눠지는데요. 지금 현재 분양권을 제외한 주택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현행이 1년 미만의 보유를 했을 경우에는 40%의 양도세율을 적용이 되고요. 1년만 보유하고 1년 이상부터는 기본세율 6%에서 42%의 기본세율이 매겨집니다. 그러나 2021년도 1월 1일부터 양도분에 한해서는 변경이 돼서 1년 미만 50% 그리고 2년 미만 40% 그리고 2년 이상일 경우에 6%에서 42%의 기본세율을 매기겠다라고 하는 법이 개정됐고 2021년도 1월 1일부터 법 적용이 됩니다. 그 예를 좀 들어볼 텐데요. 자, 2019년도 작년도 8월 달에 집을 취득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양도 부분을 2020년도 10월이죠. 4개월 뒤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취득 단계에서 양도, 첫 번째 단계 양도 1단계 같은 경우에 14개월 정도의 기간을 보유를 했죠. 이 경우에 현행법상 올해까지는 2020년도까지는 1년 이상을 보유했기 때문에 6%에서 42%의 기본세율만을 적용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양도 2단계 올해 12월 달에 매도를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서 2021년도 1월 1일부터 양도를 계획을 잡는다고 하면 불과 2, 3개월 10월부터 내년 1월 1일까지가 한 2, 3개월 정도 되죠. 2, 3개월 정도라고 하게 되면 총 보유기간 자체가 16에서 한 17개월 2년이 안 되죠. 2년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현행법상으로는 기본세율인데 내년으로 2021년도로 넘어가면서 법령 자체가 2년 미만의 보유기간 40%로 양도세율이 적용이 된다는 부분을 꼭 알고 계셔야지 세테크에 있어서 불리한 부분을 받지 않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제가 양도세를 할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올해까지 다주택자, 특히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 보유기간 기산일입니다. 조건. A, B, C의 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A, B를 매도하고 C주택이 남은 상태에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 시점은 최초 C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2년을 보유하면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가능했습니다. 이 내용은 2020년도 올해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2021년도 내년부터는 최종적으로 C주택이 남았습니다. A, B를 처분을 하고 남은 상태에서
C주택이 홀로 단독으로 1세대가 된 시점, B주택을 판 시점에서부터 다시 2년이 보유기간이 채워져야지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내용은 규제 지역에 해당되는 주택 내용이 아니라 전국토에 걸쳐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꼭 요 내용만큼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그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1주택, 1입주권 세대에서 양도소득세 사례입니다. 자, A주택을 2016년도 11월 달에 취득을 했고요. 그 A주택이 2017년도 11월 달 1년 후에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면서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도 2월 달에 B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습니다. 자, A주택을 내년이죠. 내년 21년도 2월 달에 양도 계획을 가지고 A 입주권이죠.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주택이나 입주권을 양도를 했을 때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B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B주택을 양도, 매도를 할 경우에 22년도 이후에 매도를 할 경우에 그러면 이 B주택의 취득 시점, 취득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전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21년도 이후부터는 최종적으로 B주택이 남아있는, 최종적으로 홀로 남아있는 시점 2021년도 2월 달부터 다시 2년이 보유기간이 기산이 돼야지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양도소득세 부분만큼은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알아두면 돈이 되는 세테크 양도소득세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번 달까지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 면제와 그리고 장특공 적용이 이루어지죠. 제가 볼 때는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급매물은 벌써 다 나와서 소진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세법상 마지막으로는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장특공, 장기보육 특별공제가 올 12월까지 적용이 돼서 자, 보시는 대로 실거래가 9억 원이 초과되는 1세대 1주택 서울권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50% 넘게가 지금 9억 원이 넘은 상태예요. 그렇다고 하면 반 이상이 적용이 될 텐데 그런 아파트들에 있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 보시는 대로 어차피 9억 이하까지는 비과세 혜택이지만 9억 이상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보시는 대로 올해까지는 본 아파트를 2년 이상만 거주했다고 하게 되면 10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자, 보시는 대로 보유와 거주를 나눠서 총 40%, 40%. 보유도 10년 해야 되고 거주도 10년 해야지만 총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주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2년만 거주하고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9억 이상의 1세대 1주택 주택에 있어서의 어떤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올해 안에 올해 말에 이런 물건들에 있어서 급매물이 나올 수 있는 하나의 또 매물 공급에 있어서의 창구가 열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변경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서 한번 유념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선 올해 안에 매도를 했을 경우와 내년으로 넘어가서 매도를 했을 경우에
양도 차익에 있어서의 산출세액이 얼마만큼 틀려지나라고 계산을 해보면 자 보시는 대로 양도가액은 15억 매매가죠. 그리고 취득가액은 7억 원입니다. 자 보유기간은 10년을 했고요. 거주기간은 2년입니다. 자 올해까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9억이 넘는 부분에 있어서 2년만 거주했다고 하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를 주기 때문에 고가주택 양도차익 3억 2천에서 80%, 2억 5천 6백 그리고 기본공제를 빼게 되면 과세표준 세율을 곱하게 되고 산출세액은 1,000만 원이 안 되는 954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년으로 넘어가서 고가 양도차익은 동일하지만 보시는 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보유에 대한 40%, 거주에 대한 부분에는 2년이기 때문에 없고요. 40%만 적용돼서 1억 2,800 기본공제를 적용하게 되면 보시는 대로 산출세액이 5,261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 5배 이상의 세금 부담이 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에 있어서 취득 그리고 보유 처분에 있어서 어떻게 스킬을 부리냐에 따라서 내 부동산의 가치 그리고 가치에 따른 자본이익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꼭 한 번쯤은 양도소득세, 처분 단계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인지하고 넘어가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세금 물론 당연히 내야 하는 거긴 하지만 또 막상 내려고 하면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내 소득에서 빠져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세금적인 혜택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똑똑한 부동산 투자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 세미나 참석하시면 또 이 세금에 대한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0년 우리에게 필요한 부동산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정책 흐름과 함께 도심 집중화 현상에 따른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지, 그리고 6월 이후의 주택시장 전망 체크해드리고요. 또 알아두면 돈이 되는 세테크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미나는 6월 16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으로 찾아가시면 대표님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으면서 또 간단한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약이 필수입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내 집 할 땐 집통! 빠른 매물 확보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가능할까요? 허위 매물 0%에 검증된 실매물만 존재합니다. 상세한 매물 정보가 한눈에 건물 종합 정보, 실거래가 등 다양한 매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한 매물 확보. 한 번의 클릭으로 매력적인 매물을 확보하세요. 허위 매물 없이 좋은 매물 구할 땐 내 손안의 중개실장 집통.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상담은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할게요. 끝번호 4407번으로 보내주셨는데요. 1세대 2주택자입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아들에게 1주택을 증여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거든요. 세금적인 부분 다시 한번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비과세 요건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비과세 요건. 가장 기본이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세대 분리를 시켜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겠다라는 내용이에요. 1세대 1주택, 2주택. 지금 증여를 하신다고 했죠? 네. 아드님에게 증여를 하시는 세대 분리가 증여로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세금적인 부분에서는 증여세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대 분리.
미혼이라고 하셨나요? 결혼을 아직 안 하셨다고 했죠? 아드님이?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미혼 자녀. 자, 미혼 자녀에게 집을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세대 분리가 필요합니다. 목적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본인 집을 이제 매도를 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미혼 자녀가 그 집을 증여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혼이라고 하게 되면 만 30세가 30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만약에 결혼을 하셨다고 하게 되면 문제가 안 됩니다. 30세 이하라도 결혼을 하셨다면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자, 미혼이기 때문에 30세 이상. 두 번째로는 소득세법상 중위소득, 1인 가구 중위소득, 1인 가구 중위소득의 40%에 간투하는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2019년도 1인 가구 중위소득이 한 170에서 18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170에서 180. 여기에 곱하기 40%를 하게 되면 100만 원이 안 되는 한 80만 원 정도 소득만 있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30세 이상의 소득 부분이 있다고 하게 되면 세대 분리가 가능해서 집 1세대 2주택에서 한 주택을 아드님에게 넘겨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세금. 자, 부담분지 일반 증여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 증여로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일반 증여. 자, 증여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세금이 증여세와 취득 단계에 있어서의 취득세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 가액이 나오면 아버지에서 아들에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 공제 금액이 5천만 원이 있습니다. 5천만 원. 만 원을 뺀 금액에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율이 들어가는데요. 세율. 1억 원 이하면 10%. 그리고 5억 원 이하면 10%. 그리고 공제 금액이 1천만 원이 되고요. 10억 원 이하면 30%. 공제 금액이 6천만 원이 됩니다. 이 세율을 급하게 되면 증여세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드님이 취득 단계에서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라고 하게 되면 취득세가 3.8%입니다. 그리고 85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하게 되면 취득세가 4%가 정해져 있는 세율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따져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의 세금이 나오는지를 가름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세대 분리를 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증여세, 취득세 계산하는 방법까지 체크해 주셨으니까요. 잘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참고해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문의 전화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어요? 나도 상담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전화 들어주세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끝번호 9601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부천 중동 금호 한양 한신아파트 31평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매도 후에 송도 풍리 아이원 1단지 43평으로 갈아타기 전망이 어떨까요 하셨거든요. 자, 송도 풍림으로 갈아타기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인천이 한참 핫하죠. 청약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구축까지도 가격이 어떻게 뛸 것이냐에 대해서 많이 물음표를 그리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일단 거주하고 계시는 중동 금호 한양 한신아파트 31평 거주하신다고 했죠. 자, 지금 현재 1008세대 1995년도 1기 신도시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중동 신도시. 자, 26년 차고요. 자, 31평대 아파트 가격이 지금 현재 최근 1개월 기준 평균 실거래가가 5억 3천에서 최근 매물이 5억 2천까지 꾸준하게 3년 동안 매매가가 치고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 바로 지금
7호선 신중동역에서 도보 한 5, 6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개발호재 같은 경우는 인근에 부천 종합운동장역에 들어가는 GTX B 노선에 있어서의 어떤 개발호재까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 31평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송도 지역에 아까 뭐 풍림아이언 네. 1단지라고 말씀하셨죠? 한번 볼까요? 자, 풍림아이언 평수가 지금 40평대 3평대. 43평. 왜 고민하시는지를 대충 알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가격대가 비슷해요. 지금 31평 아파트가 5억 2천에서 5억 3천, 본 43평대 아파트가 5억 4천에서 5억 6천, 한 2, 3천 정도면은 거의 12평 정도가 큰 아파트로 이전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그러면 그쪽으로 지금 하도 핫하니까 여기에 있는 것보다 넓은 평수로 살면서 좀 더 가치가 오르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전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세대수 비슷합니다. 1024세대. 주변에 단지들이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그리고 이기 신도시입니다. 이기 신도시 16년차 아파트로 지금 보시는 대로 가격대는 전체로 한번 볼까요? 자, 이 지금 그래프를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요. 자, 초반에 2008년도 이 시점에서 가격이 거의 7, 8억대까지 육박했다가 현재 지금 다시 회복 중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럼 이 부분이 주변의 신규 물량으로 인해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가장 중요할 텐데,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중동입니다. 송도입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26년 차, 그리고 이쪽이 16년 차, 그리고 평수는 좀 전에 중동이 31평, 그리고 43평. 지금 보시는 대로 가격대는 5억대 초반, 5억대 중반, 얼마 차이가 안 나죠. 자, 그러면 양쪽의 개발호재 GTX B 노선에 있어서 부천 종합운동장역, 지금 이 송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GTX B 노선 송도역이 들어서는 인근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실거래 입장에서 내가 좀 더 넓은 평수에서 가치 투자에 있어서의 부분을 좀 작게 보신다고 하게 되면 이전하는 게 맞습니다. 현재 지금 송도 지역에 몰리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신규 청약 물량, 특히 또 8월 이후부터는 전매 부분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런 청약의 열기 부분 자체가 있긴 하지만,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대로 43평대 아파트가 이 가격대까지 회복하는 기간까지는 굉장히 많이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단 그 이유는 뭐냐면 수요입니다. 수요. 중동의 송도의 43평 수요보다는 중동의 31평 수요가 낡은 아파트들은 좀 더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중동이 좀 더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더 큰 평수가 필요해요 하시면은 송도 쪽으로 옮겨보셔도 좋겠지만, 조금 더 탄탄한 수요로 미래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부천 중동의 아파트에 조금 더 높은 점수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끝번호 7042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이고요. 영등포 당산이가 현대홈타운과 양천구 신정동 신전청구를 시립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자녀 교육은 모두 마쳤습니다 하셨거든요. 자, 그럼 이제 노후를 좀 즐기시려고 하는 건지 투자 목적이신 것 같은데, 영등포와 양천구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우리 그 문자 내용에서 자녀 교육은 다 마쳤습니다. 네. 저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지가 벌써 나와요. 그래요? 네, 저는 일단은 지금 신정동 청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목동 인근의 교육의 1번지 인근에 붙어 있는 거고요. 네네네. 근데 영등포 청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보다는 향후와 그 중공업 지역으로서 여의도권과 함께 개발 계획 자체를 갖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개별적으로 어떤 단지의 특징이 좀 더 우월할까라는 걸 좀 봐야 되겠죠. 자, 불과 얼마 안 떨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영등포 구청역 바로 앞에 당산이가 현대 홈타운 아파트가 있고요. 건너편 쪽으로 지금 목동 14단지 아파트 위쪽에 신목초등학교 위쪽으로가 지금 신정동 청구 아파트가 위치해 있어서 안양장 건너편에 바로 마주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데, 이 아파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자, 그러면
자, 당산 2가 현대 홈타운 아파트 보시겠습니다. 783세대. 94년도에 준공 떨어져서 현재 27년 차입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299%, 30대 평대, 지금 단일 평수 같죠? 단일 평수대가 지금 현재 9억, 8억 9,500에서 9억 3천, 9억을 넘겨섰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지금 3년간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계속 쭉 우상향 곡선으로 올라가는 모양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신정동 청구 아파트 보겠습니다. 청구 아파트 같은 경우에 여기도 지금 단일 평수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단일 평수. 자, 세대 수가 300세대가 안 되는 279세대입니다. 92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현재 29년 차. 자, 이 대목에서 29년 차면 이거 재건축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아파트 아직 용적률이 제시가 안 돼 있지만 290%가 넘습니다. 재건축은 힘듭니다. 용적률이. 건폐율이 30% 남짓되고요. 용적률이 290%는 여기도 리모델링 수준으로 갈 수 있는 아파트 단지고요. 가격대가 지금 8억 7천에서 8억 6천대까지 좀 전에 봤던 현대 홈타운 아파트는 가격이 낮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영등포, 신정동. 자, 그 평수를 보게 되면 32평, 신정동이. 그리고 아까 전에 30평대 들어가 있고, 금액대는 지금 9억을 넘겼고요. 지금 아직 8억 후반대입니다. 후반대. 자, 역사에서 지금 영등포 현대 홈타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호선과 2호선의 더블 역세권입니다. 더블 역세권. 자, 신정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5호선 역사가 들어가 있고요. 자, 본 아파트들 보시는 대로 대부분의 아파트가 지금 27년 차, 그리고 이전 29년 차 아파트입니다. 재건축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은 용적률이 너무 사업성이 안 나올 가능성 때문에 재건축보다는 둘 다 지금 현재 리모델링의 얘기가 먼저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영등포 현대 홈타운 아파트입니다. 문자 내용에서도 답을 정하고 연락을 주셨듯이 결론적으로 영등포 현대 홈타운 아파트 중공업 지역 내의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게 향후 가치가 훨씬 높을 수밖에 없는 입지 여건과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영등포로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영등포 당산동의 아파트에 더 높은 점수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끝번호 2642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확인합니다. 자, 시흥시 대야동 산 172번지 토지를 소액 지분 투자했습니다. 보유 전망이 어떨까요? 하셨거든요. 자, 이 토지에 대한 보유 전망, 앞으로 개발 호재들이 좀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분이 5년 후에 개발이 될 거라고 해서 토지를 사셨다고 하는데 잘 사신 걸까요? 개발 계획까지 좀 올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게 있는지. 네. 자, 보겠습니다. 토지는 가장 중요한 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나와 있는 어떤 용도로 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시흥시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지금 많이 문의가 들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흥시 물건들이 지금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최근에는 네. 과천 지역에, 관문동 지역에 소액 투자가 들어갔던 토지 문의도 들어와서 제가 상담을 해드렸는데 소액 투자 그리고 용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짚어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특히 개발 제한 구역 토지 그리고 역이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현 시세도 안 알아보고 매입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하나 재개발 물건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소액으로 들어가서 정말 사업이 될까 안 될까라고 하는 부분 자체의 기간을 가져가는 그런 투자, 위험한 투자입니다. 일단 그런 부분을 말씀 좀 드리겠고, 본 토지 임야입니다. 소액 지분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28,760제곱미터, 거의 한 6,000평이 넘네요. 그리고 지금 개별 공시가가 36,600원, 한 평당 환산하게 되면은 한 10만 원꼴 나올 것 같고요. 자, 보시는 대로 녹색 자연 녹지, 가장 중요한 거는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제가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이 풀릴 수 있는 6가지 요건 등등을 한번 제가 이슈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쉽지 않은 겁니다. 개발 제한 구역 해제 굉장히 쉽지 않은 겁니다. 대단히 지자체, 국가적인 사업이 들어가지 않는 한 기본 개인들이 개발 제한 구역을 풀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지도를 보면서 본 토지의 개발 계획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 토지를
소액으로 지분 투자를 하셨는데, 자, 보시는 대로 서해선 시흥 대하역에서 한 1km, 직선거리로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앞쪽에는 소래산, 뒤쪽으로는 소래산이 있고요. 앞쪽은 소래산 산림욕장이 자리 잡고 있는 토지지만 맹지입니다. 도로가 없어요. 개별적인 그린벨트 토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맹지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본토지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있긴 하지만 현행 시흥시의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지역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5년 내에 5년 이후에 개발 계획이 잡혀 있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게 되면 제게 한번 연락을 한번 주셨으면 저도 한번 공부를 좀 해보고 싶고요. 일단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아쉽지만 장기 보유를 하시는 부분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토지에 투자를 하실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실 텐데 꼭 직접 가보고 내가 확인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좀 이 눈에 띄는 개발이 좀 가시화가 될 때까지는 장기 보유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더 다양한 이야기는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직접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자, 2020년 우리에게 필요한 부동산 전략에 대해서 체크해 드립니다. 부동산 정책 흐름도 알아볼 수 있고요. 또 투자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택시장 전망도 함께 알아보면서 세택할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강의가 끝난 이후에는 간단한 상담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예약하시고 찾아가시길 바랄게요. 세미나는 6월 16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호타워 3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꼭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보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두 가지 정보 기다리고 있고요.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정보는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에 위치한 통건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요 정보부터 알아봅니다. 네, 부천시입니다. 좀 전에 우리 고민에서 내용에서도 부천시 중동 지역을 다뤘듯이 네. 부천 지역 비규제 지역으로서 그냥 단지 어떤 주택만이 아니라 주택을 건축을 해서 내가 월세 수익까지 받아볼 수 있는 통건물에 대한 개념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위치는 1호선 역곡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자, 대지 면적은 205.5제곱미터, 한 62평 정도 됩니다. 자, 연면적은 339.88제곱미터로서 한 103평 정도가 나오고요. 지상 5층, 7세대, 3룸, 방 3개, 욕실 하나에 3룸이 4개, 투룸이 2개, 원룸이 1개로 구성되어 있는 5층짜리 통건물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본 지역 같은 경우에 매매가 대비 임대보증금, 전세보증금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요즘에 특히 이제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지역일수록 전세가가 올라갈수록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특징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 모든 철거가 완료되어 있고 현재 지금 착공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2020년도 10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총 매매가는 15억 4천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부천시 통건물의 개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신축으로 전해드리면서 역세권에 위치한 통건물인데요. 자, 일단 입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요. 또 이 괴안동 일대에는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입지랑 개발적으로 이제 호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역곡역에서 1호선 역곡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본 부천시 괴안동 통건물의 입지를 말씀드리겠고요. 자, 본 물건에서 시흥 IC, 서부 간선도로 광명 IC까지 차량으로 5분에서 12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교통의 편리함, 그리고 직주 근접이라 말씀드릴 수 있죠. 가산 디지털 단지, 마곡지구, 여의도가 20-30분 내에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20-30분 내에 직장으로, 집으로 올 수 있는 직주 근접에 위치해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본 통건물 같은 경우에 바로 인근에 괴안지구, 공공택지지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는 서울 항동택지지구, 총 면적만 25만 평입니다. 현재 항동지구는 지금 입주 단계, 거의 입주 단계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죠. 괴안지구가 지금 개발되고 있고, 또 위쪽으로는 역곡역 주변에 구도심 개발 계획 자체가 있기 때문에 본 괴안동 통건물, 신축 건물에 있어서의 어떤 추후 토지 지가의 잠재적인 가치 상승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주변 호재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크게 넓게 봤을 때 말씀드린 대로 뒤쪽으로는 괴안지구,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부천 옥길지구, 위쪽으로 구로 항동지구가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고요. 자, 좌측, 우측이죠. 우측, 그리고 북쪽으로는 역곡 구도심, 그리고 소사역 구도심 부분이 개발 계획, 그리고 보시는 대로 2018년도에 개통이 완료된 소사 원시선 부분 자체가 개통이 되어 있고, 위쪽으로 지금 대구까지가 아니죠. 이제 일산까지 가죠. 일산 소사선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호재들로 인해서 본 통건물의 향후 미래 가치가 뛰어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역곡역에서 도보로 약 5분입니다. 또 여기에 지금도 이 시흥 IC 이용해서 정말 서울로서의 접근성이 우수한데 계속해서 교통에 대한 개발 호재까지 있다는 점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는 이 건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개요 설명하시면서 특징에 매매가 대비 임대 보증률이 높다라고 하셨는데 이 특징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가격적인 부분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분양 매매가와 전세가 보증금을 비교를 했을 때 본 매매가 같은 경우에 전세 보증금만을 가지고선 충분히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체적으로 한번 오셔가지고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한번 직접 보시고 현장을 보신다고 하게 되면 정말 소액으로 통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네. 자, 보시는 대로 신축 설계 개요입니다. 지상 1층은 필로티 방식이고요. 5층까지 말씀드린 대로 3룸 4세대, 2룸 2세대, 원룸 1세대로 총 7세대가 신축 설계가 되어서 현재 지금 구축 건물이 철거된 상태고요. 현장 입지 사진입니다. 본 예전에 있던 건물 자체가 현재로서는 모두 철거된 상태에서 현재 지금 나대지 상태로 있고요. 주변에 공동주택, 다세대 및 뒤쪽으로는 아파트 단지가 형성돼 있고 본 토지에서 역곡역까지 도보 5분 정도 거리면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남쪽으로는 6m 도로에 접해 있고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4m 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의 위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임차 현황. 요건 제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주변 부동산을 다 돌면서 제가 조사한 바인데요. 자, 분양가 대비해서 전세가입니다.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사실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대로 모든 2층부터 5층까지의 모든 신축 건물의 세대를 전세로 줬을 시에는 매매가하고 동일한 15억 4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제 전세도 주고 월세도 받아야 되겠다. 자금력이 좀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7세대 중에서 투룸과 원룸을 월세를 줬을 시에 한 150만 원 정도의 월세 예상 수익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가격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올 전세로 갔을 시에는 내가 향후 모든 준공이 끝나고 나서 실투자금 자체가 다 회수가 되는 케이스고, 월세로 갔을 경우에는 15억 4천만 원의 매매가, 예상 임대가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1억에 월 150만 원의 월세 수익, 대출을 좀 일정 부분 활용하신다고 하게 되면 실투자금 1억 남짓, 1억 1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계안동 통건물의 가격 전략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직접 발로 뛴 정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건물과 가격 살펴보고 오셨는데요. 건물이 또 구조가 다양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요층을 받아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 자, 이 정도 가격에 통건물 소유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에서 통건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의 전화 열어두도록 할게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정보 알아보도록 할게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통건물 기다리고 있고요. 역시 또 신축으로 또 역세권에 위치한 통건물 소개해드리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먼저 개요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 육가입니다. 영등포 육가에 위치한 통건물인데요. 자, 보시는 대로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4,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면적은 202.6제곱미터, 62평 정도 됩니다. 연면적은 485.1제곱미터로서 한 160평 정도 나오고요. 지상 1층에서 지상 6층까지 총 14세대입니다. 아까 전에 부천 거보다 곱하기 2조, 2배 정도가 지금 세대가 많은데요. 자, 1.5로 오피스텔이 2세대가 들어가고요. 투룸 5세대가 12세대가 들어가는 총 14세대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공이 똑같이 2020년도 10월 말 정도의 준공 예정으로 매매가는 45억 3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영등포 육가에 위치한 통건물의 개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지역은 영등포구 영등포동입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영등포동에 대한 관심이 정말 커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개발 호재가 가득 차 있다는 거. 지금도 역시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교통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시고 또 다양한 인프라도 준비되어 있는데 조금 더 대표님께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영등포동의 입지와 호재 알아볼까요?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있어서 강남 부동산이 굉장히 1순위라고 하게 되면 저는 추가적으로 영등포 지역의 부동산 향후의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특히 여의도와 함께 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본 영등포동 통건물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 시장역 바로 인근에 있고요. 자, 위쪽으로는 2호선 영등포 구청역, 아래쪽으로는 1호선 영등포역까지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 내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2015년도 또 최근에 서울시 계획에서 영등포 중공업 지역의 개발 계획이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에 위치해 있고요. 바로 인근에 여의도 업무단지가 있어서 임대 수요, 임대차 수요가 굉장히 젊은 사람들에 의해서 풍부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주변에 본 물건 주변에 여러 생활 편의시설, 인프라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20, 30대의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지역 1순위로 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인데요. 작년도 9월 달에 착공이 들어갔죠. 착공이 들어간 신안산선. 신안산선이 1단계 보시는 대로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2단계 여의도에서 서울역까지 한참 공사 중에 있는데 그 역사가 영등포역에 하나가 들어옵니다. 개발 호재로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트리플 역세권에 신안산선까지 들어가면 4개의 노선이 지나가는 영등포 지역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영등포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 3도심 지정이죠. 그 중에서도 영등포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국제금융 중심지로서 국제 금융 기능을 할 수 있는 개발 계획으로 향후 개발시키겠다라는 개발 계획이 서울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발 계획 중에 3도심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또한 주변에 보시게 되면
보시는 대로 뉴타운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한 신길 뉴타운, 물레동, 영등포 구역, 영등포 역세권 개발까지 여러 개발 호재가 많이 몰려있는 지역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상습적으로 정체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부간선도로와 제물포 도로 자체를 지하화시키면서 자, 보시는 더 지하 터널길이 21년도 2월달, 4월달에 개통 예정이고요. 지상이 공원화되게 되면 주거 여건 자체가 개선될 수 있는 개발 호재까지도 품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건물의 특징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건물의 특징을 보시면은, 자, 보시는 대로 천연대리석, 지상 6층 14세대고요. 자, 보시는 대로 넓은 주차장에 엘리베이터. 자, 보시는 대로 내부의 모습을 보시면 모든 풀옵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1, 2인 수요, 2, 3인 수요 충분히 들어오셔가지고 몸만 가지고 들어오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내부적인 풀옵션을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부천 것처럼 제가 임차에 대한 어떤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모든 14세대를 전세보증금으로 상계 처리하기 위해서 올 전세를 줬을 시에는 전세금 자체가 39억 7천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14세대 중에서 한 7세대를 나는 월세를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22억 7천에 월세 62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올 전세 시 예상 매매가 40억 3천원 동일하고요. 보증금 39억 7천을 활용하시게 되면 5억 6천 정도면은 본 14세대의 영등포 유가 통건물의 소유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나는 바로 수익을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상 임대가 22억 7,400만 원, 월세 620만 원, 대출을 좀 활용하신다고 하게 되면 12억 8,600 정도면 본 영등포 유가의 통건물을 소유하시면서 월세 수익까지 보실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자본이득이 가능한 부동산의 소유주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영등포에 호재가 워낙 많다 보니까 화면 꽉 차게 호재가 있는데 또 일일이 다 말씀드리려니까 숨이 차요. 그 정도로 호재가 넘쳐납니다. 풍부한 수요층과 함께 이 넘쳐나는 개발 호재로 앞으로의 미래가치 상승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통건물까지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미나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미나 참석하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2020년 우리에게 필요한 부동산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진행이 됩니다. 부동산 정책부터 또 투자 전략, 또 시장 전망과 함께 세테크 방법까지 정말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모든 정보들이 들어 있으니까요. 꼭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는 6월 16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예약이 필수라는 점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계속해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또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후속법이라든지 임대차 3법, 또 종합부동산세 등등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여야가 계속 충돌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어떤 정책이 발표되든 간에 그 정책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또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부동산 투자의 방향성을 좀 체크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부동산 시그널 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실 때 언제든지 문 두드리고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문의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알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시청자 의견도 다양하게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으로 유튜브도 열어두겠습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